네, 프로의 시선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장 접어들면서 2차 전지주들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에코프로, 양극잔의 대장주인 그룹주 일제히 좀 급락입니다. 에코프로는 9% 가깝게 빠지면서 68만 원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중 고점이 79만 원입니다. 에코프로 BM은 8.5% 밀리면서 26만 원 이탈됐고요. 에코프로 HN은 5% 약세 움직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두 프로의 시선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함께하는 분도 있네요.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이지현 에이든홀딩스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볼 섹터 공개합니다. 오늘 민감주가 좋죠. 그 안에서 조선주들의 신고가 눈에 띕니다. 다시 물들어오는 조선주. 비익 사이클의 초기일까요? 실적 개선 기대감 속 흰 바다 갈지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FOMC 이번에는 금리 동결 기대감이 상당히 높죠. 이런 가운데 민감주가 움직입니다. 우리 임순재 대표님 모처럼 만에 또 MTN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요. 네, 그렇죠. 1년 만 정도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인사이트 담긴 시각 기대하겠습니다. 그 첫 섹터가 민감주, 그 안에서 조선주를 꼽아주셨어요. 네, 예.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뭐 조선주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이제 조금씩 이제 좋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가장 큰 게 실적에 대한 이제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난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LNG선 운반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수주가 있었고요. 이런 이제 LNG선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이 그 실적으로 잡히면서 기업 실적들이 상당 부분 이제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분기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2개 분기 만에 지금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보면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따라서 뭐 애플만 아니라 이제 계속 수주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분기에 지금 수주액이 한 94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수주 금액 중에 한 40% 정도를 이제 국내 조선사에서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과거와 같이 그냥 단순히 일회성으로 수주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꾸준하게 수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도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수주 기대감이 그럼 최근 친조선가의 14년 내 최고치도 이끌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자리하고 있는 수주 모멘텀 당장 하반기에는 카타르 에너지 쪽에 발주 이야기 있잖아요. 2차 발주 곧 시작된다고 하던데 이거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수주 모멘텀 어느 정도 기대하세요? 네, 뭐 다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한 40여 척 정도는 아마 국내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크락슨 신조선 선가 지수라는 게 이제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5월 달에 이제 17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치를 기록을 할 만큼 그만큼 지금 배를 건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건조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억 6천만 달러에 근접할 만큼 지금 이제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LNG선은 뭐 카타르 말씀하셨는데 뭐 카타르가 물론 가장 큰 이제 뭐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카타르 외에도 이제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나 미국에서도 지금 LNG의 생산량이 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의 LNG 수출국으로 작년도에 이제 등극을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산된 LNG를 뭐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 지금 수출을 하려면 뭐 파이프라인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추가적인 대형 이제 개발 이제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선박에 대한 발주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LNG선에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담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내가 우선이긴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선박 도크가 다 거의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는 지금 뭐 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이제 조선사 입장에서도 보면 돈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선박 위주로 아마 선별화해서 수주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지금보다 더 개선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을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로 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종목 안에서 좀 여쭤보면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민감주가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또 신고가를 경신한 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다른 증권에서는 하반기에 현대미포조선 같이 바닥권에 있는 아직은 밀려있는 종목을 탑픽으로 변경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하나증권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오늘 신고가 두 종목을 탑픽으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네. 둘 중에 매력도를 비교해봤을 때 이전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두 종목 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HD 현대중공업을 먼저 살펴보면 이 앞으로 대형 탱커가 발주될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대형 탱커 발주는 시간 문제로 좀 보여지고 앞으로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이런 대형 탱커가 주력 선종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이었죠. 지난주에 이제 국제해양 방위 산업 전시전에도 참가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번 달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런 그 호위함 관련한 수주 또한 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한 8천억 정도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2분기, 3분기 쪽 계속해서 좀 좋은 좀 이런 실적들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최근에 이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좀 해소가 되어 가면서 주가 또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예전에 드릴십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반복 건조가 이루어지면서 두 자릿수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이런 뭐 FLNG 관련해서 이런 삼성중공업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두 종목 중에 굳이 좀 살펴본다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이제 밑에 하단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굳이 두 기업 중에서 한쪽을 이제 선택한다면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HD 현대중공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종목을 좀 헷갈렸는데 오늘 신고가 나온 쪽이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6월 8일 날 신고가 나온 쪽이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지금 하나증권의 탑픽으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매력도 비교해 드렸습니다. 전자회에 손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찍이 신고가 먼저 기록하고 살짝 지금 눌려 있는데 이쪽으로 좀 더 상대적인 매력을 짚어주셨어요. 종목 하나 더 여쭤볼게요. HSD 엔진, 선박 엔진 안에서 특히 선박 오늘 조선 기자재 안에서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더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 행진인데요. 최종 인수, 그러니까 한화와 하나오션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 이 엔진 쪽으로도 수혜 클 거라고 증권가에서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국내 대형 선박 엔진 중에서 가장 좀 최선호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예. 앞으로 뭐 현재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위에 이제 매물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더 좀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런 실적 관련해서도 수주가 지금 현재 잔고가 한 3년치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조선사랑 비교를 한다면 거의 6년치에 가까운 수주 잔고거든요. 앞으로 계속 좀 꾸준하게 무난한 실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또 이런 한화 임팩트가 이제 지분 33%를 인수를 했거든요. 예. 그동안 좀 약점으로 꼽혀왔던 이런 메탄올 엔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투자 기대감 또한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이런 메탄올 쪽에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보다는 이쪽이 더 가볍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네, 저는 최근에는 좀 이런 신고가를 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예. 더 가볍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밑에 눌려 있는 종목보다는 이런 쪽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물 부담이 없네요. 근데 조선주들은 진짜 50만 원 갖고 대호황 시절에 2011년만 하더라도 네, 그렇죠. 지금 가격대가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빅사이클에 지금부터 모아가서 이 기대 수익을 높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앞서 이야기 나온 것처럼 매물 부담도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부담에 부딪힐 텐데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제 2000년도 중후반서부터 이제 계속 좋았었죠. 그때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를 보면 그때 이제 신흥국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발주량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노후화된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제 서로 맞물리면서 예. 큰 폭으로 이제 그 선박 발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분위기는 그때 분위기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공급망 차질과 그다음에 이제 LNG선에 대한 이제 대규모 발주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IMO, 이제 국제 회사기구죠. 거기서 이제 2050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런 환경 보호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IMO 2020이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박용 이제 연료유가 보통 이제 벙커시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황함유를 기존의 3.5%에서 0.5%로 이제 강제화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50년까지는 2008년도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로 절감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였는데 이걸 좀 더 강화해서 IMO 2050에서는 2050년도까지 기존보다 70% 이상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지금 이제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 특히 뭐 LNG 추진선이나 아니면 뭐 메탄올 아니면 암모니아와 같은 이렇게 이제 친환경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추진선으로 변경된 그런 이제 수주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같이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관련되는 이런 이제 친환경 추진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에서 관련된 뭐 메탄올 선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선에 대한 투자가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수주 전망도 상당히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지금 사이클에 들어가도 된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럼 종목 선별을 어떻게 해요? 신고가로 가요? 아니면 덜 갔던 현대미포조선으로 갈지 네. 새로 태어난 하나오션일지 어느 쪽이에요? 네, 뭐 그중에서 하나오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서 뭐 조선 3사 뭐 다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뭐 그동안 뭐 상대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양사보다는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에도 타사 대비해서 영업 적자가 기록을 됐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도 이제 영업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반기 이후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300억대의 영업 흑자를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첫 번째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하나그룹이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되면서 좀 더 지금 이전과는 다른 이제 대주주가 있다 보니까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뭐 얘기했듯이 이제 방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강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현대중공업과 지금 이제 신형 그 울산 패치 3, 5호, 6호함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경쟁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하나그룹 자체가 이런 방산 관련된 분야에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전함에 대한 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나그룹이 뭐 HSD 뭐 엔진까지 이제 인수를 하면서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 관련된 이제 계열을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그런 실적도 향후에 좀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31,000원 신고가였고요. 여기서 좀 조정받아서 29,200원. 지금 자리 충분히 진입해도 되는지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네, 뭐 지금 정도 되면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한 29,000원 정도 뭐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좀 높게, 좀 길게 보시면서 갖고 가셔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목표 가격은 3만 원, 4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은 25,000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4만 원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충당금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하던데 하반기에 좀 좋아질 종목으로 증권가에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임수지 대표의 탑픽으로 한화오션 꼽혔고요. 목표가 4만 원까지의 퍼포먼스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 짓고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장 변동성이 굉장히 큰 섹터 꼽혔는데요. 바로 2차 전지 소재입니다. 미국 IRA 최대 수혜죠.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의 최대 주인공은 바로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의 장중 변동성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움직임까지 반영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13거래일 역대 최장 기간의 랠리를 보이면서 지금 $300 거의 돌파하겠는데 이런 분위기까지 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수혜를 보는 것 같은데 오늘의 장중 변동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이재현 대표님 오전부터 쭉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 워낙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한 구간이라서 예.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몇 가지 악재가 좀 나와주면서 장중 지금 오후장에 좀
그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들려왔던 소식을 살펴보면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 쪽에서 중국 기업에 미국 공장 투자를 허락한다는 소식이 하나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내용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설사 사실이더라도 사실 뭐 국내 배터리 현재 지금 조정받는 폭은 너무 좀 지나치게 과하지 않나라고도 보여지고요. 만약에 관련한 소식이 어느 정도 뭐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구간에서 그동안 2차 전지 최근 반등에 좀 동참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제 최근에 테슬라가 거의 뭐 13거래일 연속 또 강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양극재 쪽이 이제 상방의 쪽이 좀 주목을 받았다면 양극재 외에도 뭐 분리막이나 뭐 전해질 또는 뭐 이런 차세대 소재 같은 실리콘 음극재 같은 소재들도 여러 가지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IRA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맞습니다. 시각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양극재 공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건 네.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또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일단 노이즈로 체크를 하고 계세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되는 부분은 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초반부터 좀 강했던 쪽으로는 전고체 배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요타 맞습니다. 쪽에서 2030년이 아니라 더 당겨서 2027년까지 이렇게 빨리 상용화하겠다라는 내용도 반영이 됐고 인터배터리 2023 유럽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기업도 참여를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신기술 이야기 많이 나올 거니까요. 이쪽이 새롭게 양극재에 이어서 새 대장주가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 꿈의 배터리로 우리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인터배터리에서 그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기업이죠. 프롤로지움이 이제 그 세계 최초로 이런 리튬 세라믹 배터리를 공개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그동안 프롤로지움에 투자를 했었던 EV 첨단 소재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고 또 EV 첨단 소재 외에도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도 이제 예전에 투자를 좀 이어나갔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뭐 안전성 측면이나 뭐 소형화 측면 그리고 에너지 밀도나 고속 충전 쪽에서는 워낙에 장점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이 이수 스페셜티가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이수화학이 또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면서 전고체 쪽에서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맡게 되고 기존의 이제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수화학이 이어가게 되는데 이제 오늘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이수화학 모두 좀 높은 좀 구간에 위치해 있고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최근에 워낙에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은 신규 접근보다는 오늘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 후에 재접근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과열이다. 오늘 쉬고 또 내일 거래가 될 텐데 이수 화학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변동성이 같이 커지겠죠. 이런 흐름들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튬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오늘 포스코 홀딩스가 수산화 리튬 공장 짓는다. 네. 전기차 60만 대 생산 규모라고 하잖아요. 네. 수직 계열화를 좀 잘 보여주는 예인 것 같아요. 네. 오늘 40만 원 장중에 회복했다가 지금 빠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가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리포트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어저께 나온 리포트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나온 리포트가 조금 이제 국내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쓴 리포트가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약세를 이쪽이 보이는 양극재죠? 네, 양극재 쪽 이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의 한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신 또 뭐 모건 스탠리는 어저께 또 좋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세계여서 이제 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리튬 광산을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수산화 리튬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IRA 법안에서 중국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수산화 리튬 공장을 뭐 연 10만 톤 규모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리튬에 관련된 분야로 계속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골드만삭스 이제 리포트 내용을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보다는 2025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량에 대한 그 2차 전지에 대한 공급 그 과잉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물론 이제 2차 전지 소재 자체가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예상했던 만큼 이제 생산 캐퍼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사태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생산 시설이 너무 과잉으로 이제 지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물량 부담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리튬이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원강을 직접 채굴을 하는 측면에서 뭐 그렇게 나쁠 걸로 생각은 되고 있진 않지만 뭐 포스코홀딩스 내에서 리튬 관련된 부분이 과연 매출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라고 보면 그렇게 큰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PER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철강 회사의 2배 이상의 지금 PER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하실 때 유의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사실 골드만삭스의 리포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어제 나왔다. 그리고 오늘 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FTSE 편입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79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7만 원, 9% 넘게 또 한 번 급락 시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다 같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에코프로 BM이랑 포스코 퓨처엠 너무 비싸다. 매도 네. 의견이었고 LNF는 홀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배터리 셀은 비교적 선호한다. 그런데 다 같이 빠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과연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 어떻게 이제 늘어날 것이냐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내에 각 뭐 공장가 배터리 공장들이 관련돼서 지금 뭐 계속 그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하겠다. 뭐 조인트 벤처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증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도에는 미국 내에서만 700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이제 배터리 생산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미국 내에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은 한 200에서 250 기가와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량의 절반 이하밖에 지금 수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현재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이런 투자가 과잉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우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어저께 이제 골드만삭스가 나온 그 타켓 그 가격을 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만 5천 원 정도 지금 잡혀져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2만 원.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지금 25만 원을 지금 타켓 가격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가격대는 좀 낮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뭐 기존에 국내의 여러 이제 증권사들이 요즘에 나오는 리포트에도 비슷한 논조의 그런 리포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지현 대표의 의견도 궁금해요. 앞서서 이제 양극재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공장 증설 허가도 그렇게 크게 악재로 보진 않는다, 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골드만삭스의 이 매도 리포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사실 양극재 쪽 기업들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해왔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양극재가 상반기에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음극재 쪽으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뭐 양극재 쪽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뭐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뭐 분리막이나 뭐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섹터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그러면은 과열 양상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셨고 오히려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한 셀사에 대해서도 매력도를 높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관련해서도 뭐 충분히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도 사실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뭐 AI나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올해 한 해를 본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네. 보신다면 충분히 뭐 업종별 순환매 측면에서 관련해서 충분히 2차 전지도 계속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SDI는 비교적 적게 한 1.7%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섹터 내 순환매를 본다면 기회 있다. 그럼 탑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정말 오늘의 기회가 맞습니까? 이재현 대표님? 네, 저는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무래도 기존의 흑연 대비해서 이제 실리콘 첨가율이 높아질수록 이제 전기 충전 속도 쪽으로 네. 굉장히 개선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차세대 소재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가 현재 지금 실리콘 음극재가 한 5% 내외로 첨가율이 되고 있는데 충전 시간이 한 30분 정도거든요.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이제 15%까지는 몇 년 안으로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한 20%까지도 달성이 가능하다면 충전 시간이 거의 10분 이내로 실제로 이런 주유소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충전 시간이 가장 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에서 네. 가장 좀 빠르게 상용화가 네.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중에서 탑픽으로 꼽아본다면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 쪽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이런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죠. 포르쉐 타이칸이나 포르쉐 타이칸 쪽에 좀 이런 굵직한 레퍼런스도 확보를 하고 있고 현재 뭐 마세라티나 아우디 쪽에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현대나 GM 그리고 뭐 폭스바겐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실리콘 첨가율이 수요가 확대가 될수록 이런 실적 성장 또한 매우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또 캐파 또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매출 성장률이 거의 105%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IRA 법안 수혜 종목으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네, 매수가는 뭐 현재가 부근에서 사실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네. 13,000원, 14,000원 사이 매수가 제시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03,000원. 103,000원. 네. 네. 그리고 목표가로는 1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95,000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일선 내주고 60일선 테스트 들어가나 싶었는데 지지가 됩니다. 밑골이 달리면서 103,400원까지 살짝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103,000원, 4,000원 사이에서의 매수 밴드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제시됐습니다. 대주 전자재료, 양극재 이 과열 양상 안에서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쪽의 기회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서 두 분 의견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이지현 에이든홀딩스 대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